안녕하세요. 민중문제연구소 부천지부장 박종선입니다. 예,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총 4강으로 부천시민 역사강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강좌로 방학진 기획실장님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희 부천지부도 이번 온라인 강의가 처음이라 약간 미숙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새로운 시도이므로 우리 부천지부 회원님들과 부천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그 3.1운동 100주년이 작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 항일운동의 모습에 대해서 갖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 시간의 첫 번째로 방학진 실장님의 신흥무관학교를 중심으로 항일 무장투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방학진 실장님 모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민중문제연구소가 30년을 맞이했는데요. 그 30년 세월 중에 거의 같은 기간을 한 25년 정도를 우리 연구소에서 근무하시면서 많은 발전에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오늘 첫 강의를 맡으신 방학진 실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박수로. 예, 안녕하세요. 방학진입니다. 네, 오늘은 부천 우리 지부 회원님들과 부천 시민들 역강좌 첫 번째인 것 같은데요. 오늘 제목은 국군의 뿌리 신흥무관학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역사적 사건, 근현대사 포함해서도 되게 중요한 사건이 많은데요. 110년 전 경술 국치가 있었고요. 또 80년 전에는 한국 광복군이 창설된 지가 80년이 꼭 되는 해입니다. 다음 달에 되면 꼭 80년이죠. 그 다음에 우리 6.25도 1950년에 발발했으니까 6.25도 70년, 4.19도 60년, 전태일열사, 분신항고도 50년, 5.18 민중항쟁도 40년이 되는 되게 뜻깊은 해가 많은 해였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뺄 수 없는 것이 청산리 봉오동 전투 100년, 정말 많은 역사 사건이 있는 해였는데 불행히도 코로나19에 의해서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내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이제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이렇게 적응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앞에 국군의 뿌리라는 명칭을 붙였는데요. 이 앞에 있는 표지가 어떻게 보면 결론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의 국군의 뿌리 어디냐 찾아가 보면 광복군, 그 앞서는 신흥무관학교, 그 다음 앞서는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를 끊어서 신흥무관학교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차차 드리기로 하고요. 그럼 신흥무관학교의 이 신흥은 어디서 왔는가? 바로 신민흥국, 새로운 백성이 나라를 흥하게 만들자 라고 하는 신민흥국의 앞자를 따가지고 신흥무관 학교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이름 그렇게 지었는지 제가 다음에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되게 부러운 사진이고 저로서는 되게 뜻깊은 사진인데요. 벌써 9년 전이죠. 9년 전. 2011년도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낯선 사진이 돼버렸는데 인천공항에서 신흥무관학교 터를 찾아가기 위한 박사 대원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출발하기 직전에 다들 들뜬 모습, 한 70명 정도 갔어요. 들뜬 모습에 멤버들이 보이는데 여기 제가 있네요. 네, 여기 제가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신흥무관학교 110주년이 되게 됩니다. 110주년. 내년엔 좀 코로나가 진정돼서 더 많은 시민들이, 특히 부천 시민들이 신흥무관학교 예찬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흥무관학교 어디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고요. 또 요즘 젊은 학생들이 보면 봉오동 청산리 전투 이름 들어봤는데 봉오동이 어디 있는지, 청산리가 어디인지 잘 모르거든요. 봉오동이 공촌동 옆에 있는지, 청산리가 청량리 옆에가 청량리인지, 신흥식품, 신흥식단 옆에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자, 보시면,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백두산이죠. 백두산에서 쭉 올라가면 이게 두만강이에요. 두만강. 압록강은 아시겠죠? 두만강, 압록강, 이쪽 지역이 이제 간도라고 하는데, 간도, 북간도가 되겠습니다. 이쪽 두만강이 있고요. 백두산이 있고, 신흥무관학교 이쪽인데요. 그리고 이쪽을 뭐라고 부르냐?
간도의 서쪽이다라고 해서 서간도라고 부릅니다. 서간도. 그 오리지널 간도는 바로 여기를 오리지널 간도라고 하죠.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북간도가 되겠고요. 서간도는 이쪽 지역 서간도라고 하는데 신흥모관학교 위치를 더 자세히 알려면 신흥모관학교 바로 밑에 아래로 자를 그어내면 뭐가 보입니까? 자, 보이시죠? 지반. 중국 도시 지반, 중국 명칭 지안이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광개토 대왕리, 장수왕 비가 있는 바로 지반의 바로 위에가 바로 신흥모관학교에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신흥모관학교에 있는 데서 자를 쫙 내리면은 서울이 나옵니다. 서울이. 우리가 뭐 정동진 그런 뭡니까? 서울의 동쪽 끝, 서울에서 자를 그어가지고 동쪽 끝에 가면 나오는 게 정동진. 서울의 자를 남쪽으로 그어서 나오는 데가 정남진. 전라남도 장흥이 정남진이에요. 정서진도 있죠. 인천 서구가 정서진이라고 하는데 정북진이 바로 이쪽 지역이다. 되게 찾기 쉽죠? 네, 그래서 신흥모관학교 바로 요 지역이다. 근데 이쪽 지역의 독립운동가들과 이쪽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은 출신 성분이 다릅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한국 지도를 보면 우리가 경의선 철도 들어보세요. 경의선. 서울서부터 신주가 가는 게 경의선 철도입니다. 경원선이 뭡니까? 서울에서 원산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은 철도길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다. 그러면 북만주, 북간도 지역과 간도 지역의 독립운동가들 출신들이 어디다? 함경북도 출신들, 함경도 출신들이 많습니다. 가까우니까. 대표적인 게 명동촌, 문익환, 윤동주, 김학연 이런 분들은 다 북간도에서 독립운동가들이죠. 여기 보이면 바로 이쪽 지역이 바로 봉오동, 청사리가 바로 이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쪽에 연기라고 붙어 있죠. 그리고 이쪽 지역은 출신들이 어딜까? 이쪽 지역은 평안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 평안도가 아니고 왜냐면 이쪽은 다릅니다. 이쪽하고 이쪽은 쉽게 말하면 1840, 50년, 60년대 때 배고파가지고 그때 조선시대는 세도정치 시대였습니다. 왕이 다 못해가지고 왕의 외척들이 거의 그 좌주의하던 안동권 씨, 안동 김씨 이런 사람들이 외척 세도정치 시대였고 그 세도정치를 가로열고 뭐라고 하느냐? 밀란의 시대라고 합니다. 밀란의 시대. 이 군도라고 하는 영화죠. 군도. 떼져 있는 도둑. 그 말이 군도지 도둑이지 도둑이 아닙니다. 세도정치의 폐해에 의해서 살 수 없어서 두만강을 건넜던 무리들이 바로 군도인데요. 이쪽 무리들인 거죠. 이쪽 분들. 근데 이쪽 분들 보니까 아무래도 건너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두만강하고 압록강의 차이가 뭐냐면 두만강은 되게 얕아요. 두만강 하루를 가도 그냥 뭐 대충 물 없을 때는 이렇게 다리 건너가지고 걸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쪽 지역은 그냥 월경, 국경을 넘는 것이 되게 편하다라고 하는 곳이죠. 근데 여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 쉽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그 압록강은 되게 길기도 하고 깊어요. 함부로 겨울에 얼음이 꽁꽁 얼지 않으면 넘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갈 수가 없다. 근데 여기 분들은 어디 출신이냐? 이쪽 출신이 아니고 크게는 서울과 안동 출신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우당 이회영, 안동의 이상용파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독립군 기지 위치인데 동북 삼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동북 삼성은 우리가 만주라고 하는 게 편하긴 한데 만주라고 하는 말들을 중국인들이 현재 중국인들이 그 당시 중국이나 지금 중국인이 아주 싫어했어요. 만주라는 말을 왜? 만주가 어떻게 된가 나중에 31년 만주 사변에 의해서 만주국이 성립이 되거든요. 괴뢰의 만주국,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를 꼭두각시를 세워가지고 만주국을 만드는 게 32년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만주란 말이 되게 역겹고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만주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중국 사람들 만나면 동북 삼성이라고 말하기 좋습니다. 그 만주국 설립이 되는 10주년 때 1942년 때 만주국 만세라고 하는 음악을 만든 게 바로 아지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지트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만주국. 그러니까 만주란 말을 하면 안 되고 동북 삼성이다. 연용성, 길림성, 흥룡강성이 되겠죠. 이 동북 삼성은 독립운동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독립운동가들의 놀이터라고 했어요. 독립운동가 놀이터가 뭐야? 독립운동가들이 말 달리고, 그죠? 왜 말 달리고 전투만 하는 놀이터가 아니라 놀이터는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싸울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하면서 쉴 수도 있는 곳이고 위에 군자금과 군량미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왜? 바로 이렇게 북간도, 서간도 지역에 많이 이민 와 있던 우리 조선 민족들이, 조선 민중들이 독립운동하는 뒤에서 후방에서 도와줬거든요. 독립운동은 절대 총만 가져갈 수 없습니다. 후방에 민중들의 지지가 없으면
보급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독립운동하기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의 놀이터라고 많이 했는데요. 자, 신흥고등학교 설립을 쭉 보겠습니다. 네. 자, 신흥보관학교를 보면 뭐 지금 연도 외우는 건 중요치 않고요. 일단 1910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1910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망한 지 1년 만에 학교를 만들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1910년 8월 29일, 올해가 국지 110년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신흥보관학교는 10개월 후에 만들어집니다. 나라가 망하고 10개월 후에 학교를 만들어요. 야, 대단히 빠르게 만든 거예요. 그럼 뭐냐?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가 대한제국이 망할 때 그냥 갑자기 망하지 않거든요. 수많은 일본 외 열강의 침략, 러일 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 그 전에 청일 전쟁의 일본의 승리, 을사늑약 체결, 정민 7조약, 많은 수많은 침략 조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 그다음에 성학자들은 아 이미 조선은 망하는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희망은 둘 수 없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자 해서 이미 망명지에 어디를 망명지를 삼을까, 어디를 독립국 기지를 만들까 다 사전 답사를 했습니다. 그 사전 답사 한 분들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회영, 이동영 이런 분들이고 김구도 그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이 사전 답사했을 때 멤버들이 바로 신민회 멤버들, 신민회 멤버. 이 신민회는 안창호가 중심이 만들어진 조직인데 1907년에 만들어져요. 벌써 나라가 망하기 3년 전부터 신민회가 조직돼가지고 곧 나라가 망할 거야. 우리 준비해야 돼 라고 해서 미리미리 준비했던 것이 바로 신흥보관학교. 그래서 나라가 망한 지 1년도 안 돼 10개월 만에 바로 신흥보관학교를 그것도 남의 나라 땅에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이 신흥보관학교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 우리 보통 학교에 보면 학교 육성회, 재단 이사회, 어머님 모임, 동창회 모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학생들한테 자극 주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공부면 전점에 우리가 뒤에서 도와줄게 이런 거거든요. 신흥보학교 학생 너희들은 열심히 군사훈련 받아 우리가 뒤에서 너희들의 먹을 걸 챙겨줄게. 그럼 농사지어야 되죠? 이게 바로 농사지입니다. 경학사, 경, 밭갈 경자, 배울학자. 이 사자라는 것은 조직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위원회, 연합, 연대 이렇게 사자가 그런 의미입니다. 밭가는 모임이죠. 밭갈고 공부하는 모임이죠. 경학사를 만들어서 이 신흥보학교 학생들을 백그라운드, 물적인 토대를 장학금 주는 그런 조직을 만든 걸 경학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1년도 안 돼서 신흥무관학교가 만들어졌는데, 근데 처음에 만들어진 당시에 신흥무관학교라는 이름을 못 썼습니다. 왜? 중국인들 눈치가 보이고 일본 밀정들의 눈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면 여기 반드시 일본 관원들이 들어와서 또는 마족들이 들어와서 분탄 치고 체포해 가니까 여기는 무관학교가 아니야. 그냥 야간 학습, 쉽게 말해 야학 같은 데야 라고 해서 처음에 이름은 신흥강습소로 출발을 합니다만은 이거는 신분을 후기 위한 것이고 신흥무관학교는 우리 철저히 독립운동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다. 자, 신흥 설립 애국자가 많죠. 많은 분들의 힘에 의해서 신흥무관학교 만들어졌지만 크게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대주주가 두 명이에요. 1대주주, 2대주주. 1대주주가 의당 이회영 육형제입니다. 2대주주가 석주 이상용입니다. 서울파 이상용은 안동파예요. 이분의 육형제는 돈이 많아요. 특히 이회영은 네 번째인데, 육형제의 네 번째인데 둘째가 돈이 참 많습니다. 이석영 선생이라고. 이석영은 다른 자기 가까운 집안에 그 양자로 갔는데 그 집안이 엄청난 돈이 많은 집안이에요. 지금의 남양주, 평택, 명동, 지금 명동 성당 이때가 다 이분 땅이에요. 얼마나 많은 거죠. 그걸 다 헐값에 팔아가지고, 왜? 비밀리에 팔아야 되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가격 협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빨리 팔아가지고 망명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헐값에 팔아가지고 신흥보관학교 만드는 물적 토대를 만든 것이 바로 우당 육형제라고 하고 있고요. 자, 전 가족이 갑니다. 전 가족 플러스 집안의 노비까지 다 망명하거든요. 석주 이상은 안동에 있는 석주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가족 플러스 노비까지. 근데 이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노비들한테 노비 문서를 불태워주고 갑니다. 자, 이제는 판단해 너희들 몫이야. 노비 문서를 태웠기 때문에 너희들 노비가 아니야. 나를 따라서 같이 망명가서 독립운동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국내에 나가서 그냥 평범한 농민으로 살아도 돼. 한데 대부분 다 따라갑니다. 일가족과 노비까지 해방시키고 대단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흥보관학교를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모범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분들입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분들이죠.
이동영은 신흥모관학교의 초대 교장인데요. 초대 교장. 김구의 멘토입니다. 김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다면 그게 바로 이동영이다 할 정도로 김구를 황해도 촌놈인 김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최고 지도자를 만든 건 다 이동영 덕분이고 이동영이 차지하는 독립운동사에 위치는 어느 정도냐? 천안의 독립기념관이 있죠. 왜 천안에 만들었냐 물어보면 열이면 아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관순 고향이니까. 그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천안에 왜 만들었냐? 이동영 집 옆에다 만든 겁니다. 이동영 선생님 배가 만든 게 바로 독립기념관입니다. 그 정도로 이동영 선생님이 독립운동사에 차지한 위치를 알 수 있겠죠. 지금 효창공원에 모셔져 있죠.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흥모관학교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게 참 많아요. 왜냐면은 신흥모관학교 1911년부터 20년까지 10년 동안 배출했지만 3,500명 배출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뭐 입학하는 입학원서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졸업장을 남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망할 때 1920년에 해산할 때 간본 참변이라고 그럽니다. 간본 참변. 1920년에는 우리의 독립운동의 빛나는 승리인 봉오동 청산리 전투가 있었지만 그 반격으로서 경신 참변을 일으킵니다. 일본 놈들이 보복을 하죠. 보복을 막 니들이 청산리에서 이겼어? 어디 보복해봐.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민중들을 공격해버리는 게 간신 참변인데 그 간신 참변에 의해서 신흥모관학교도 폐교가 됩니다. 뿔뿔이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되지 안 돼 있어요. 이 3,500명이 하는 것은 신흥모학교 출신의 기록, 일기, 수기에 나오는 명칭인데 우리의 목표는 이 3,500명의 명단을 최대한 가깝게 명단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이고 신흥모학교 명단을 찾는 것을 하는 곳의 유일한 단체가 민족문제연구소입니다. 저희가 한 600명 이상 찾아냈어요. 저는 한 200명 넘게 넘었었는데 앞으로 더 연구가 진행되면 더 많이 찾을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분은 찾지 못했지만 신흥모관학교의 중심 인물들은 다 찾아져 있죠. 이시영, 이동영, 김원봉, 지청청, 이동희모 일일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이름만 들어도 다 쟁쟁한 독립운동가들의 그 산실이 바로 신흥모관학교였다. 왜? 1911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이른 시기였거든요. 1910년에 나라가 망하고 바로 이듬해에 만들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이 신흥모관학교에 거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다들 다른 조직에 갈 것도 없이 다 신흥모관학교 바로 임시정부가 세워지기 훨씬 전입니다. 임시정부가 1919년에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왜 신흥모관학교에 기대가 컸냐면은 그 당시에는 독립운동의 방향이 뭐냐면 이런 거 영화 암살에 이런 거 나오는 대사가 영화 암살에 이정재가 이런 말 하거든요. 이정재가 조진웅 꼬이시잖아요. 아시죠? 조진웅이가 저는 신흥모관 출신 아닙니까? 조진웅이가 이제 나 독립운동 안 한다 했더니만 이정재가 꼬실 때 조진웅 당신 조진웅 네가 속사건데 국중에서는 네가 이런 시를 남기지 않았냐. 가을이 오기 전에 무기를 준비해서 압록강을 건너고 이렇게 그런 게 나오거든요. 가을이 오기 전에 무기를 준비해서 압록강을 건너자.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같이 독립전쟁을 일으키자 라고 하는 게 1910년 당시에 독립운동 방향이었습니다. 즉 독립전쟁론이죠. 일본한테 협상해서 독립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무력으로 침탈당했으니까 우리가 되찾을 길은 무력밖에 없다. 우리가 힘을 기르자라고 해서 독립전쟁 방향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1911년이 되자마자 그래 볼 것도 없지 무관학교가 있는 곳에 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신흥모관학교에 오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이죠. 네. 신흥모관학교는 청산리 대첩, 봉오동 대첩인데 그 중에서 청산리 대첩의 주요한 분들인데 자 보십시오. 1911년부터 20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청산리 대첩은 10월에 일어나요. 불과 몇 개월 후에 신흥모관학교가 폐교는 됐지만 그 졸업생들이 다 청산리 대첩의 주요한 멤버로 가담을 합니다. 이범석 같은 게 이범석 장군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래서 이런 전공을 올리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만 봉오동 청산리는 특정한 누구, 홍범도나 김자진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그 당시에 북간도, 서간도, 동북 삼성 지역에 있었던 많은 무장 세력들의 연합팀이 이뤄낸 승리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고요. 특히 청산리 대첩, 봉오동 대첩은 어느 지역이라고요? 북간도라고 말해요. 북간도. 근데 신흥모학교는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서간도라고요. 그러니까 서간도부터 북간도까지 원정으로 온 거죠. 원정으로 와가지고 같이 연합운동을 했다는 거죠. 단순히 북간도에서만 투쟁이 아니라. 그래서 봉오동 청산리가 빛나는 우리의 역사의 전통이 있다. 단순히 북간도 지역에 독립운동 세력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올해 청산리 봉오동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이주와 폐교는 내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나라 땅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보시죠 한번. 혹시 여기 부천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많으니까 제가 알기엔 부천에 그 미얀마라고 안 되죠. 버마가 아주 독재, 지금은 아웅산 수지가 돼가지고 좀 존나 했더니 아웅산 수지가 이상한 거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지 버마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이 부천에 와서 활동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 정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어떤 무장투쟁 단체를 만든다? 용이 될까요? 용이 안 될 거예요. 아무 이유가 우호적인 감정이 있어도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땅에 와서 무장세력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죠. 거꾸로 생각해볼까요? 조선인이 압록강 도망가 넘어와가지고 무장단체를 만든다? 물론 명분은 독립운동을 하지만 그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깨름직하면 깨름직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눈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교적인 역할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한 곳에 있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런 거죠. 한 곳에 있다고 하면 누군가는 플락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는 밀정이 나오게 돼 있고,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중국인들이 좋게 보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등살에 못 이겨서 중국도 똑같이 일본에 당하는 건 똑같지만 그래도 싫다 이거야. 그래도 조선이 내 땅에 들어와가지고 총수하는 건 싫다 이거야. 니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빌미가 돼가지고 일본 놈들이 내 고향에 올 수 있잖아. 너희들 잡으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마음의 동정은 되지만 남의 땅에 가서 다른 데 가서 독립했으면 좋겠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서름이죠. 네.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곳이고요. 처음에 지금 가시면은 이제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가시면 이게 이제 랜드마크인데, 이 대고산이라고 하는 산 밑에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벽돌 공장의 이 앞마당인데, 그 당시에는 벽돌 공장이 아니라 100년 전에는 이게 옥수수 창고에다는, 중국 가면 옥수수 맛밖에 없어요. 중국 가서 쌀이 보인다. 특히 동북 삼성 가서 벼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조선인들이 읽은 곳입니다. 그래서 동북 삼성에 가서 작은 지도도 보면요, 작은 지도, 골목골목한 지도를 보면 조선향, 고려향, 향자, 고향의 향자 쓴 마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100% 거기에 논이 있습니다. 그럼 100% 다 우리 조선 민중들이 일본 동시라고 보시면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동북 삼성에서 쌀 농사 시작한 게 조선 민족이거든요. 근데 지금 옥수수 창고인데, 그 당시에는 옥수수 창고를 빌려다가 옥수수 창고로 위장하고 겉에다가 신흥 강스토라고 야간 학교라고 거짓말을 해놓고 이제 무장 훈련을 시켰던 곳이 바로 이 자리가 돼 있는 거예요. 갈 때마다 이제 감동을 느끼는 곳인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다 옮겨가는 것도 옥수수 밭이에요. 가는 곳마다 이런 식으로 다 원통 옥수수 밭이죠. 네. 그렇지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신흥 보건학교가 가장 터가 컸을 때 있었어요. 가장 터가 컸을 때 언제냐면 폐교의 1년 전이에요. 폐교의 1년 전. 폐교가 1920년에 폐교됐는데 1919년에 3.1운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청년들이 와요. 또 유명하니까.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폐교되기 1년 전 1919년도가 신흥보건학교가 제일 융성할 때다. 그 가시면 본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본교에 가니까 옥수수밭이 아니라 벼밭이에요. 벼밭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더욱이나 이 드넓은 옥수수밭에 딱 여기만 벼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신흥보건학교 공부가 일터가 더더욱 확실해진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안내